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은 아니고요.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해서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했죠. 그래서 지금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 침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자본 시장에, 자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히려 이 베네수엘라 침공이 돈노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베네수엘라 침공이 오히려 유가 영향에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이 우리 시바이누의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부분, 왜 그런 건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노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돈노주의는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돈에 DON, 멀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멀러주의. 이게 이제 1852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었죠. 멀러 대통령이 그때가 이제 1852년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을 대신해서 지배하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안 되었을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즉 미국을 건들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 건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멀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에 기축통화가 되고 한편으로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 달러의 흐름을 전 세계에서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달러로 원유도 사게 만들고 그래서 원유 공급로도 다 지켜내고 미국이 이러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질서를 위협이 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군사적으로도 가만두지 않았고 금융적으로도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그랬죠. 지금 이란이나 북한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 체계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무려 38조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자만 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거의 1400조 1년에 이자만.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물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같은 과도기를 거치면서 트럼프는 완벽하게 그때 멀러주의 1852년도에 멀러주의로 거의 돌아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식의 트럼프 버전의 멀러주의다라고 해서 돈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요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땅이다. 미국의 땅이고 미국의 영역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핵심적으로 지키고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강대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대신 미국의 말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자기 정치력. 이것이 이제 신고립주의입니다. 이게 돈노주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네수엘라. 그동안 때려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 돈노주의에 입각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겁니다. 명분은 마약으로 잡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대한 조정장을 겪을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유 가지려고 옛날에 차베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석유 자본들이 다 쫓겨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 국유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차베스 대통령이. 그때 이제 뺏겼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로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세계 매장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원유 생산국을 침공하거나
이러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 원유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지 않습니다. 유가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물론 베네수엘라 원유 점유율이 거의가 낙후가 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타격을 받는 거는 누구다? 요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싸게 수입했던 중국의 원유 수입업체가 타격을 받을 뿐 실제로 원유가,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세일료 때문에 사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물가가 많이 오르질 않아요. 왜? 세일료라고 하는 걸 저렴하게 파서 쓰니까 미국이 예전과 다른 거죠. 소비자 물가가 같은 조건이라면 예전처럼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부분까지도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미국 내 향후에 물가 압력, 뭐 당장 이럴 달은 아니지만 향후에 2월, 3월 가면 갈수록 물가 압력을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해진다는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물가 압력 완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성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을 확대시키거나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할 때 꼭 걸리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죠.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도와주면서 예전보다 더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것이 베네수엘라 원유가 없는 때에 비해서는 유동성을 더 빨리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유리한 자산 시장에게 매우 좋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감적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금과 은 등 귀금속 시장에 처음으로 개입하는 명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ME 즉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26일, 30일 날 이틀 연속 계속 금과 은에 그 증거금, 선물을 하려면 증거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확대시켰어요. 올렸죠. 인상해요. 인상하니까 어때요? 그거를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B2,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다 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금과 은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즉 하락할 수 있는, 물론 이거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등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아, 미국이 금과 은의 가격을 누르는구나, 오르길 바라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시장의 경고가 되는 거고 시그널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금과 은이 조정을 맞아야 이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금이 최고가 찍고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후부터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금과 은 시장을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오르면 안 되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우리 시바이누에 매우 유리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11월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상 불리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을 때 이거를 반등이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간 선거 갈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론상 매우 불리한 트럼프를 여론 흐름을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한 유동성 공급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준이 1분기까지, 즉 3월까지죠, 2,2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단기 채권 매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계속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분기 안에 3월 이전에 총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실시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현금이 살포되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가구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현금이 살포가 됩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1월, 3월, 5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언제가 됐거나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되느냐. 지금 원래는 될 가능성이 20%였다가 지금 조사 기간에 따라서 4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노동 시장이니 고용 시장이 별로 안정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듯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돈노주의에 입각한 베네수엘라 침공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 및 우리 시바이누의 폭등을 이번 상반기나 중반기에 폭등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대한 조정장을 겪을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